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도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 새로운 또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수혜볼 수 있는 진짜 수혜주 세 종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일단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파형 포퓰리즘이 아닌가, 자본주의형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고, 일단 뭐 내용은 좋습니다. 뭐 현재 이렇게 어떤 공매도의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냥 제도를 전면 손질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금지를 한 상태에서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8개월이나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었던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이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사태, 과거의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단 한 번도 이게 작용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선진국 증시에서 공매도를 막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방으로 베팅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면 당연히 증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건 없다. 나쁜 건 없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매도 어찌됐든 간에 이 공매도 이게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중시가 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일단 4, 5월까지는 조금 더 열심히 트레이딩하고 인베스팅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제도가 정비되는 걸 잘 팔로우 해가지고 그거를 또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금융 위기죠. 재정 위기고, 많은 정부나 선진국들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도 지금 상당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의 핵심이라고 한 독일이 무너지면 사실 다른 유럽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영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질타의 은행권들이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을 검토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리는 효과, 기준금리가 내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할 겁니다. 이미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나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 어떤 또 이제 증시가 또 다시 훈풍이 불면서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 현재 미국의 채권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유럽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표도 거의 엄청나게 낮아졌고, 중국의 생산자 지수도 엄청 낮아졌죠. 그럼 이제 중국 소비자 지표도 낮아질 것이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완화되는 그림 보여줬어서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가 일치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일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이 가장 우선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다. 오늘 주제인 일론 머스크의 AI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일단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참여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금 이제 영국의 수넥 총리가 지금 현재 AI 관련해 가지고 전국 정상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초청을 했고, 일단 이 수넥 총리는 영국의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새롭게 취임한 젊은 총리예요. 뭐 바이든이란다. 사우디의 이제 그 수장도 되게 30대죠. 젊죠. 그러니까 좀 젊은 어떤 이런 리더들이 등판하고 있고, 이 수넥 총리는 인도계지만 또 조단위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자본주의에서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이죠. 이게 인도계를 좀 허용하는 모습이었고, 또 조단위 부자가 되면서
이제 유럽식의 포퓰리즘보다는 어떤 이런 자본주의가 또 그런 어떤 우세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인드가 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AI에서 가장 그 탑 3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탑 3 국가들이 모여서 G7까지 모여서 인공지능 회담 열었는데, 여기서 MS, 딥마인드, 오픈AI, 엔트로픽 모였고 가장 탑이죠. 탑이에요, 완전. 그리고 중국 초청.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참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회담이 모여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기대될 수 있는 내용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규제나 제도가 정비가 된다면 기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무차별적인 성장으로 하면 첨단 사업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본도 정부가 밀어버릴 수가 있고 규제도 정부가 그냥 확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에서 의외로 강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주항공이라든지 첨단, 뭐 과거의 결제 시스템도 가장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뭐 정부에서 막기 전까지는 첨단으로 1위였고 중국계 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이렇게 점유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AI로 해서 이제 극명하거든요. AI가 미래의 어떤 완전히 그 경제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상식성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오히려 참여하면 오히려 미국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왜냐면 중국이 이런 데 참여하면 이런 무차별적인 성장을 제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어떤 파괴적 혁신을 잘 선도했던 사람이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스페이스 X도 그렇고 기존의 페이팔도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지금 또 AI를 또 준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고 AI를 위해서 슈퍼컴퓨팅 로봇 도조를 1조 넘게 투자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슈퍼컴퓨팅이 결국에는 모든 거를 가져가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전쟁도 봤을 때 정보전입니다. 뭐 핵무기, 뭐 스텔스함 이런 게 중요하죠. 뭐 4대 요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파악이 돼야지 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또 그 슈퍼컴퓨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잘 보는 거죠, 미래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순회 회담에서 봤을 때 AI가 모든 일자리 뺏어갈 수 있고 AI는 생산성이 완전 무제한이죠. 생산성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는 구조인데 대신에 보편적인 고소득. 왜냐하면 생산성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규제만 잘 지어진다면 우리 진짜 모두 다 행복한 유토피아 같은 게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AI를 통해서 모든 무제한 생산성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 전쟁 같은 것도 생산성이 둔화됐을 때 전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두가 유토피아면 사실 전쟁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보편적인 고소득이 가능할 거라는 거고 어떤 직업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올 수 있겠죠. 뭐 전문직부터 엘리트부터 나중에 로봇이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뭐 블루컬러까지 다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편안해질지 불편해질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안건도 던졌고 일단 AI가 위험과 규제 필요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더 이상 친절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좋은 의견인데 이제 질문인데 AI 기술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하는 일이다. 규제는 귀찮은 일이지만 심판이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해를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AI 중국을 초청한 걸 높게 평가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벌이는 중국은 회의 전부터 논란거리였지만 중국을 순핵 총리는
취업 초청을 해서 머스크가 말했죠.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중국이 AI 안전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을 경우 선두로서 우리를 모두 앞지를 것. 이게 맞는 말이에요. 중국이 맘먹고 움직이면은 첨단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AI의 진심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플랫폼이 또 하나 나왔죠.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록이라는 서비스고 X의 AI, 그러니까 트위터가 지금 X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트위터 AI가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그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거는 딱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같이 동업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나왔지만 본인이 제대로 만들겠다 해서 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록을. 왜냐하면 오픈 AI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자율 학습을 해가지고 낸 데이터들인데 당연히 최신성도 떨어지고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머스크는 본인이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를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가 많은 SNS를 통해서 많은 학습을 최신 데이터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최신의 정보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조 로건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한 건 언제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해 토론했다. 풍자도 좋아하는 재미있는 시스템인데 코카인을 만드는 방법을 해도 질문을 답변해주고 농담이야 실제로 만들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비용이 월 16달러예요. 어차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다 유료화로 바뀝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더욱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 오픈AI랑 갈등을 빚고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가 이제 완전히 머스크가 장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고 머스크가 움직였을 때는 이미 자율주행 최강자가 뭐죠?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4단계, 3.5단계라고 불리는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것보다도 빅데이터를 더 하고 이미 그 LLM보다 훨씬 커요. 그 대형 언어 모델보다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 훨씬 더 빅데이터고 훨씬 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AI에 가장 준비된 회사는 머스크였고 머스크가 챗GPT의 LLM 모델이죠. 대형 언어 모델을 얘네가 했을 때는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슈퍼컴퓨팅 도조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했을 때 정말 온오프라인 모든 것들을 머스크가 AI로 다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테슬라를 사라 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테슬라 차트 그냥 겸사겸사 한번 봐보면 물론 테슬라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람이라고도 하고, 테슬라 광팬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 기업의 가치가 좀, 희석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차트상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빅테크에서 테슬라가 가장 선도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고 박스권만 유지된다면 크게 일단은 한두 주주 큰 인베스팅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그록이 얼마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만 체크가 되고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픈AI에서 많이 넘어올 수 있어요. 오픈AI의 유료 서비스는 25불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보다 싸고 최신 데이터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덕션이랑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록이 제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어떤 AI 기술을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혜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했는데 관련주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최대한 찾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미래에셋 벤처입니다. 미래에셋 벤처가 이제 작년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많은 투자들을 철회를 했어요. 특히나 부동산 쪽으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도와준 회사예요. 미래에셋이 3천억 규모 펀드 형성을 했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시총도 2,500억밖에 되지 않고 실적도 좋고 현재 실질적으로 트위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에요. 뭐 트위터 수혜주라고 해봐야 다 광고 대행사라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실적도 나쁘지 않게 꾸준하게 매출 성장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흑자 찍어주는 VC 벤처 금융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보시면서 트위터 재료, 그리고 스페이스X도 이제 미래에셋 벤처가 투자했죠. 분명히 테슬라 밸류체인에 투자한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기업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요거는 NPU IP 개발한 기업인데 고화질 영상 전용 신경망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CMMP,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화질을 올려주고 노이즈를 줄여주고 오브젝트를 더 정확하게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AI 반도체 업계에서 최상의 영상 특화 솔루션이 될 그런 기대감이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엔비디아 GPU가 선도하고 있고, GPU를 비롯해 복잡한 연산 처리 장치, 수마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NPU IP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테슬라도 역시나 이 NPU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IP 관련된 종목이고, 꾸준하게 실적 성장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차트도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부터는 다시 구조적인 상승을 앞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작을 보시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차린 회사예요. 이 코난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코리안 내추럴 랭귀지 애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챗 GPT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 기반이고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기업 중에 찐을 찾으면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근본이 다른 상태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다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쌍바닥을 다지고 있죠. 당연히 AI 기업들은 현재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는 장비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흑자를 내고 있고 반도체로 특화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LLM 모델이죠. 그래서 한국 기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메리트가 있고, 최근엔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부분에서 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투자를 어디에서 받았죠? SK텔레콤한테 받았고, 현재 한국우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떤 기관 형태로 시작을 했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국우주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기대되죠. 자, 통신사가 들어오면 뭐예요? 통신사가 얘네를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도 역시나 다양한 텍스트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는 정보들을, 물론 그거를 활용하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뭐 자가학습용이나 이런 걸로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테슬라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주 기업과 통신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찐 중에 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화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합된 어떤 그런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통신사를 통해서 이미 그 AI 봇을 런칭을 했죠. 그래서 SK텔레콤을 AI 때문에 계속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놨고, 그런 부분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기술층의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을 다 받았고, 국내 유일 텍스트 음성 AI 자체를 기술을 보유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AI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종목은 한컴 위드와 셀바스 AI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좀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 꼭 봐야 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셀바스 AI도 이제 AI 기술 통해서 한컴 위드 보안 기술이랑 결합을 하는 기업을 하는 내용을 있고, 이미 여기도 셀바스 A도 대표적인 인공지능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컴 위드는 1세대 IT 기업이죠. 한국컴퓨터 계열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한컴위드는 그 김상철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동을 통해서 셀바스 AI와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레퍼런스가 확보된 인공지능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바스 AI 보시면 보안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공급 중인 AI 질환 발병 확률 예측, 셀비 체크업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셀바스 AI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는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한 그런 자리들이고,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나 이런 그 어떤 테마적인 그런 열풍들이 다시 들어오면 수급적으로 이제 바스켓 매매에 콜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는 박스권 플레이를 했을 때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한컴 미드도 현재 초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AI 중에 이제 진짜 찐 오브 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AI 기능이 탑재된 웹 오피스 서비스가 현재 들어가는 상황이고, 현재 그 테슬라 사용자들은 차 안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량 터치스크린, 기본적인 문서 편집 가능하고, 음성인식 AI 가능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AI가 주는 어떤 뭐 순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AI가 차량을 운전을 해주니까, 자율주행 운전을 해주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내가 가는 동안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급하게 뭔가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뭐 PPT나 엑셀 같은 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 차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편집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음성인식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어떤 문서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에 AI 탑재된 문서 기반 답변 기능 에스크닥을 통해서 차량 내 서비스 음성으로 질의하고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 어떤 그 테슬라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오피스 같이 이렇게 현재 바닥권에서 추세가 좋죠.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어떤 그 오피스랑 폴라리스 오피스랑 같이 이제 지분 관계가 되어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최대 주주가, 세원의 최대 주주가 폴라리스 오피스고,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 지배 구조에 보면은 우노랑 세원이 있어요.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까지 같이 보셔도 좋은데, 일단 폴라리스 세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바닥권이니까 현재 좀 부담 없이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서 그 얘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AI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생산선의 끝판왕이 돼서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 확인했잖아요. 지금 그 순핵 총리와의 그 회담에서 결국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산성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쓸 필요는 없다. AI가 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봇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모션이나 이런 행동 액션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상장사인 베노티에날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현재 이제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서울 호텔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에 1차 공급하고 가정용 일상 로봇으로 글로벌 판매액 1000억까지 그렇게 도달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렇게 그 베노티에날이 현재 테슬라의 언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봇보다 훨씬 더 강하다. 3배 정도 강한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 가능한 종목이다.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베노티에날도 현재는 전혀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기업이에요. 근데 하지만 바닥권에서 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베노티에날이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크리스 F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기업은 코멘트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부양도 좀 어느 정도 잘 한 이력들이 많아요. 얘네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얘네와 관계 있었던 그 주식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는 기억이 많아요. 특히나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테슬라 보신 옵티머스가 또 점점 부각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에 또 관계된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베노티에나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리면서, 테슬라의 큰 비전, 일론 머스크의 큰 비전 속에서 자율주행 AI를 활용한 모든 생산성의 끝판왕, 여러 가지 그 계열들, 그 꼭지들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반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정보도 받으실 분들은 여기 링크된 방으로 이동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무료로 실시간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